여자는 샌드백처럼 패야 말을 듣는다는 게 내 지론이야. 지독한 폭염이 한반도의 허리를 내리쬐던 8월의 오후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 그 거대한 연병장을 가득 메운 화약 냄새와 짙은 먼지 사이로 육군 보병 대령 오태석의 저열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울려 퍼졌다. 그의 말에 거대한 덩치의 포병 대령 마동철이 킬킬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오 대령님, 말 한번 시원하게 합니다. 오늘 저기 올라가는 저 암탉은 샌드백이 될 자격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격? 계집이 군복 입고 저기 설 생각한 것부터가 문제지. 저런 건 쇼야 쇼. 장군님들 앞에서 재롱 피우겠다는 거지. 안 그래? 그들의 역겨운 농담은 단순한 뒷담화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육해공군 엘리트 장교들이 도열한 이 합동전술훈련 시범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연병장 중앙 매트 위로 향하는 한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리기를 바랐다. 모든 시선의 중심, 그곳에 육군 소령 하수연이 서 있었다. 포천 승진 훈련장은 대한민국 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거대한 산악 지형을 배경으로 펼쳐진 광활한 훈련장은 실제 전장을 방불케 했다. 멀리서 포성이 간헐적으로 울렸고 공중에서는 전투기 편대가 아지랑이 너머로 아스라이 사라졌다. 이런 살벌한 무대에서 오늘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합동 근접 전투술 시범이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 시범의 첫 번째 조로 육군 소령 하수연의 이름이 호명된 것이다. 그녀의 이름이 불렸을 때 연병장은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노골적인 비웃음,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 그 모든 감정의 파도는 정확히 한 사람을 향했다. 하수연 소령. 그녀는 20년 넘게 군 생활을 이어왔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언제나 희미했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는 선배. 그것이 사람들이 아는 하수연의 전부였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지는 그랬다. 하소령? 여자 아니야? 근접 전투 시범의 여군이라니. 장난하나? 누가 저런 미친 기획을 올렸어? 장군님들 표정 싹 굳는 거 안 보여? 오태석과 마동철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훈련장 전체에 깔린 공기는 차갑고 배타적이었다. 그것은 하수연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기였다. 그녀는 묵묵히 땀으로 축축한 전투복 소매를 걷었다. 진흙과 땀 갓 베어낸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오태석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동철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연병장 중앙 임시로 설치된 낡은 매트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20년이었다. 처음 임관하던 날 아버지의 빛바랜 군복을 보며 다짐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종류의 편견과 조롱은 그녀의 일상이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 분노는 단단한 현무암처럼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굳어졌다. 억울함은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이 되어 가장 필요할 때를 위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증명할 필요 자체를 느끼지 못했다. 오직 행동으로, 오직 결과로. 그것이 그녀가 이 거대한 강철의 조직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태풍의 눈과 같았다. 겉으로는 잔물결 하나 잃지 않았지만 그 중심부에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투지가 들끓고 있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힘과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여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오늘 똑똑히 그 눈에 새겨주마. 하수연은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았다. 근육의 미세한 떨림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최상의 감각을 끌어올렸다. 눈을 감았다 뜨자 아지랑이로 흐릿했던 세상이 놀랍도록 선명해졌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태석의 비열한 웃음소리도 장교들의 수군거림도 멀리서 울리는 포성도 모두 지워졌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사방 10m의 매트와 곧 그 위로 올라올 첫 번째 상대방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첫 번째 시범. 해군 작전사령부 소속 김영수 중령. 훈련 교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다부진 체격의 해군 중령이 매트 위로 올라섰다. 검게 그을린 피부와 단단한 근육이 인상적인 그는 그래도 일말의 신사도를 발휘하려는 듯 멋쩍은 표정으로 하수연의 앞에 섰다. 하소령님, 시범은 시범일 뿐입니다. 적당히 합시다. 다치시면 여러 사람 곤란해지니까. 그의 목소리는 상대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는 오만함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하수연이 이 시범의 희생양 역할을 맡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수연은 아무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상대의 무게중심, 호흡, 그리고 살짝 긴장한 어깨 근육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오태석 대령이 팔짱을 끼며 비죽거렸다. 쇼가 너무 길군. 빨리 끝내고 막사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훈련 교관이 깃발을 내리쳤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김영수 중령이 기세를 과시하듯 달려들었다. 그는 하수연의 어깨를 잡아 그대로 매트에 넘어뜨릴 생각이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힘을 과시하기 좋은 기술. 하지만 하수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세수 앞서 읽고 있었다. 김영수 중령의 손이 하수연의 전투복 어깨를 움켜쥐려는 순간 하수연의 몸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김중령이 내뻗은 힘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힘에 자신의 몸을 실어 물 흐르듯 반바퀴 회전했다. 김중령의 손은 허공을 움켜쥐었고 그 순간 그의 육중한 상체는 앞으로 쏠리며 중심을 잃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김중령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자세를 바로잡으려 할 때 하수연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그의 왼쪽 발목을 안쪽에서 걸었다. 동시에 그녀의 어깨가 그의 겨드랑이 아래로 파고들며 지렛대 역할을 했다. 커헉! 김영수 중령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다. 그의 몸은 자신의 돌진력과 하수연의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힘에 의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중령이 매트 위에 그대로 내다 꽂혔다. 훈련장 전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먼지가 걷혔을 때 장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하수연 소령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쓰러진 김중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불과 몇 초. 시범 시작 신호가 떨어진 지 정확히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지켜보던 장교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뭐야? 방금. 제대로 본 거 맞아? 하지만 오태석과 마동철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다. 어이쿠, 운이 좋았네. 김중령이 방심했어. 여자를 상대한다고 너무 봐줬군. 쯧쯧, 해군놈들 저래가지고 바다는 지키겠나. 저런 잔기술에 넘어가다니. 매트 위에 쓰러졌던 김영수 중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벌떡 일어섰다. 방금 전의 신사적인 태도는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시. 그는 이번에야말로 상대를 얕보지 않겠다는 듯 훨씬 더 신중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하수연을 몰아붙였다. 그는 낮은 태클을 시도하며 하수연의 하체를 공략했다. 힘으로 찍어 누를 생각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하수연은 마치 얼음 위를 미끄러지듯 그의 태클을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김중령이 자세를 수습하려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 그녀는 그의 몸 안쪽으로 파고들어 그의 오른쪽 팔을 낚아챘다. 에이!
김중령은 팔을 빼내려 저항했지만 하수연의 손은 작지만 강철 같은 악력으로 그의 팔목과 팔꿈치를 동시에 제압했다. 그대로 몸을 회전시키며 팔을 꺾자 김중령의 몸은 비명을 지르는 관절을 따라 속절없이 돌아갔다. 우드득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김중령의 얼굴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렸다. 항복, 항복.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매트를 두드렸다. 하수연은 그제야 잡았던 팔을 조용히 놓아주었다. 김영수 중령은 꺾였던 팔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하수연을 쳐다보았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다. 경외심과 패배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매트 밖으로 걸어나갔다. 하수연의 첫 번째 승리는 그렇게 싱겁게 끝났다. 훈련장의 공기는 이제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호기심과 노골적인 비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불길한 기대감이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시범.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소속 박지성 소령. 두 번째 상대는 공군 소령이었다. 그는 해군 중령과는 달리 마른 체형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턱선에서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 특유의 냉철함이 묻어나왔다. 그는 하수연의 첫 번째 시범을 유심히 지켜본 듯 했다. 섣불리 달려들지 않고 가벼운 스텝을 밟으며 거리를 유지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하수연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며 빈틈을 찾고 있었다. 오태석 대령의 입가에 다시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저래야지. 저 친구는 머리를 쓸 줄 아는군. 마동철 대령이 맞장구를 쳤다. 여자는 힘으로 안 되면 잔꾀를 부리는 법이지. 저렇게 신중하게 거리를 두고 압박하면 결국 체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저 가느다란 팔다리로 얼마나 버티겠어? 그들의 대화는 하수연의 신경을 긁었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신중함이 마음에 들었다. 힘만 믿고 무작정 달려드는 상대보다 이렇게 머리를 쓰며 탐색전을 펼치는 상대가 훨씬 더 흥미로웠다. 하수연은 상체를 살짝 숙여 무게 중심을 낮추고 역시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박지성 소령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기류가 흘렀다. 먼저 움직이는 쪽이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 침묵을 깬 것은 박지성 소령이었다. 박지성 소령은 순간적으로 거리를 좁혔다. 하지만 정면으로 돌진하는 대신 하수연의 측면을 파고들며 날카로운 로우킥을 날렸다. 허벅지를 노린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다. 동시에 상체로는 하수연의 시선을 교란하기 위한 페인트를 넣었다. 공중전에서 상대를 교란하는 전술을 맨몸으로 구현하는 듯 했다. 예측하기 힘든 타이밍의 기습 공격이었다. 하지만 하수연의 반응 속도는 그보다 한 수 위였다. 그녀는 박소령의 발차기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안으로 내디디며 왼쪽 정강이뼈로 그의 발목을 강하게 받아쳤다. 윽! 가죽 군화와 정강이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연병장에 울렸다. 공격을 한 박소령이 오히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자신의 공격이 완벽하게 간파당하고 카운터를 맞았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하수연은 그 찰나의 빈틈을 놓치지 않았다. 박소령이 아픈 다리를 수습하려 잠시 주춤하는 사이 하수연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유도 기술인 한팔 업어치기를 시도했다. 당했다. 박소령은 공군 장교 특유의 뛰어난 균형 감각으로 넘어지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그는 무게 중심을 뒤로 빼며 하수연의 기술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두 사람의 몸이 잠시 밀착되었다. 힘과 힘이, 기술과 기술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지켜보는 이들조차 숨을 죽였다. 박소령은 안간힘을 쓰며 하수연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하수연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뿌리를 내린 듯 흔들림이 없었다. 생각보다 끈질기군. 하지만 하수연은 순간적으로 기술을 거는 척하며 힘을 뺐다. 박소령은 그녀가 포기한 줄 알고 균형을 되찾으려 상체를 세웠다. 바로 그때였다. 하수연은 그가 상체를 세우는 힘을 역이용했다. 방향을 반대로 틀며 그의 오른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회전시키며 그대로 매트 위로 몸을 날렸다. 이건 박소령이 기술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하수연과 함께 매트 위로 쓰러졌고 하수연은 완벽한 자세로 그의 팔을 제압하고 있었다. 기무라 로키무러 라크. 상대의 어깨 관절을 팔과 함께 꺾어버리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관절 기술이었다. 아! 아! 박지성 소령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의 팔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인 채 하수연의 손에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어깨가 탈골되기 일보 직전이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박소령이 다급하게 매트를 두드렸다. 항복합니다. 하수연은 그제야 천천히 그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가볍게 몸을 일으켜 박소령에게 손을 내밀었다. 박소령은 고통과 모욕감 그리고 존경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다. 괜찮으십니까? 하수연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상대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가 담겨 있었다. 박소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깨를 부여잡은 채 매트 밖으로 절뚝이며 걸어나갔다. 두 번째 승리. 훈련장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하수연을 여자라는 이유로 얕보지 않았다. 비웃음과 조롱이 사라진 자리에 무거운 침묵과 경외의 시선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연병장 한쪽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오태석과 마동철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아까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상황이 자신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니, 최악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제법이군. 저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마동철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태석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매트 위에 홀로 서서 다음 상대를 기다리는 하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여자의 정체는 대체 뭐지? 단순한 운이나 요행으로 보기에는 두 번의 승리가 너무나도 완벽했다. 힘에서 밀리지 않았고 기술은 간결했으며 판단은 치명적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편한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혹은 동료들에게서 전설처럼 전해 들었던 괴물들에 대한 이야기들. 설마,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오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불길한 상념을 떨쳐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해야 했고 군대에서 여자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했다. 그것이 그가 평생 믿어온 철칙이자 세계관이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무대는 바로 다음 차례였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이 불쾌한 쇼를, 이 말도 안 되는 반란을 직접 끝내야만 했다. 오태석 대령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적의와 굴욕감이 불타올랐다. 다음은 내가 하지. 낮고 굵은 목소리가 훈련장의 침묵을 깼다. 육군 대령 오태석. 그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장교들 사이에서는 세 번째 경악의 술렁임이 일었다. 오 대령님이? 직접? 소령과 대령의 대결이라고. 그것도 같은 육군 선후배가. 계급을 떠나 한눈에 보기에도 체격 차이가 엄청났다.
오태석은 오랜 군 생활과 꾸준한 단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질의 거구였다. 그의 옆에 서자 평균 체격의 하수연은 더욱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시범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보다 못한 선배 장교가 만류했다. 오대령, 너무 심한 것 아니오. 상대는 여자고 계급도 한참 아래인데. 오태석이 그를 쏘아붙였다. 군대에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고 계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실력으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저 소령이 우리 육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매트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며 하수연을 향해 도발적으로 턱을 치켜들었다. 하소령, 괜찮겠나?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지. 그의 말은 하수연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려 도전을 받아들이게 하려는 교묘한 도발이었다. 하수연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포기란 그녀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더구나 상대는 자신을 가장 심하게 모욕했던 장본인이었다. 이 싸움은 피할 수도 피해서도 안 되는 숙명과도 같았다. 오태석 대령은 준비 운동도 하는 둥 마는 둥 자신만만한 태도로 하수연의 앞에 섰다. 그는 하수연의 이전 2번의 대결을 면밀히 지켜보았다. 그의 결론은 간단했다. 저 여자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잔기술을 쓸 뿐이다. 그렇다면 기술을 쓸 틈조차 주지 않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냥 짓밟아버리면 그만이었다. 그는 굳게 믿었다. 제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라 한들 자신과 하수연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체급과 근력의 차이 앞에서는 종이 한 장처럼 찢겨나갈 것이라고. 시작. 교관의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오태석은 마치 성난 콧불소처럼 하수연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하수연을 붙잡아 저 더러운 매트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군화발로 짓밟아버리는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앞선 2명의 장교와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저돌적이었으며 한 동작 한 동작에 사리와도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하수연은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다. 아니, 맞설 수 없었다. 그녀는 오태석의 공격을 받아내는 대신 나비처럼 가볍게 스텝을 밟으며 옆으로 비켜섰다. 흡! 오태석은 목표를 잃고 거친 숨을 내쉬며 멈춰섰다. 그 순간 하수연이 그의 팔을 잡아당기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첫 번째 상대에게 썼던 기술의 변형이었다. 어딜? 하지만 오태석은 만만치 않았다. 그는 하체에 바위처럼 힘을 주고 버티며 하수연의 기술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하수연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올리려 했다. 하수연은 아슬아슬하게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철렁했다. 잡혔다면 끝이었다. 몇 차례의 공방이 숨가쁘게 오갔다. 오태석은 쉴 새 없이 힘으로 밀어붙였고 하수연은 유연한 움직임으로 그의 공격을 피하며 빈틈을 노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수연이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쳤고 오태석의 육중한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해 보였다. 포천의 먼지 바람이 매트 위를 휩쓸었고 하수연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꺼봐. 내가 뭐라고 했어. 결국 힘에서는 안 되는 거야. 오태석의 옆에서 대기하던 마동철 대령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다른 장교들 역시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수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그들의 눈빛은 안타까움이라기보다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체념과 조롱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수연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태석이라는 거대한 산의 높이와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태석의 공격 패턴, 그의 호흡,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각도, 그리고 분노로 인해 점차 흐트러지는 그의 판단력을 낱낱이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태석은 하수연이 계속해서 도망치기만 하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끝내고 싶었다. 장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 계집을 박살내고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싶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까지 짜내어 하수연을 매트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하수연의 등 뒤는 연병장을 둘러싼 철조망이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승리를 확신한 오태석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하수연의 어깨를 잡기 위해 혹은 주먹을 날리기 위해 거대한 상체를 활짝 열고 마지막 돌진을 감행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구석에 몰려 피할 곳이 없었던 하수연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는 돌진해 오는 오태석을 향해 정면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안쪽으로 몸을 날렸다. 뭐? 오태석은 당황했다. 그가 잠시 망설이는 찰나 하수연의 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어 정확하게 그의 오른쪽 발목과 무릎 뒤쪽을 동시에 잡아챘다. 더블 레그 태클 더블 레그 TAKDOWN의 변형이자 유도에서 말하는 양팔 업어치기와도 유사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을,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뒤로 잡아당겼다. 오태석 대령의 100kg이 넘는 육중한 몸이 그 자신의 돌진력과 하수연의 완벽한 기술에 의해 균형을 잃고 공중으로 떠올랐다. 크악! 콧불소에 멱다는 듯한 비명과 함께 그는 거대한 통나무처럼 매트 위로 수직으로 고꾸라졌다. 포천 승진 훈련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다. 거구의 육군 대령. 방금 전까지 여군을 샌드백처럼 패한다고 떠들던 그 오만한 장교가 자신보다 2배는 가냘퍼 보이는 여군 소령의 기술 단 한 방에 곤충처럼 뒤집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하수연은 쓰러진 오태석의 가슴팍에 한쪽 무릎을 올려놓고 그의 턱을 손으로 붙잡아 완전히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대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살짝 떨렸지만 그 내용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태석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목이 꺾인 채 꼼짝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태석 대령의 충격적인 패배는 훈련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더 이상 하수연을 향한 비웃음이나 동정의 시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자리에는 경악과 혼란,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장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쓰러진 오태석과 그를 제압하고 선 하수연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특히 오태석의 오랜 동기이자 친구인 포병 대령 마동철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과 오태석이 육군 내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가졌다고 자부해왔다. 그런데 그 오태석이, 그것도 여자에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피가 머리끝까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속임수야. 마동철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분노로 충혈된 눈으로 하수연을 노려보며 매트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다. 교관의 제지나 장군들의 눈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다음은 나다. 이 계집애가 감히 어디서 사기를 쳐.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살기마저 느껴졌다.
마동철은 오태석보다도 한 뼘은 더 큰 키에 다부진 근육질을 넘어선 거대한 몸집을 가진 거구였다. 포병 장교라기보다는 씨름 선수에 가까운 그야말로 인간 병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의 난입에 훈련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마 대령, 그만두지 못해. 누가 저 사람 좀 말려요. 저건 시범이 아니잖아. 몇몇 장교들이 너무 위험하다며 말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마동철의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하수연을 짓밟고 구겨진 자신과 친구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수연은 묵묵히 마동철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 서린 이성을 잃은 분노와 야수 같은 폭력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번 상대는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규칙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고 오직 상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만을 퍼부을 터였다. 하수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힘을 숨길 필요도 상대를 배려할 이유도 없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시작 신호 따위는 없었다. 마동철이 야수처럼 포효하며 하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오태석보다 훨씬 더 거칠고 난폭했다. 그는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압도적인 힘과 체중을 이용해 하수연을 그대로 깔아뭉개려 했다. 죽어! 하수연은 그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거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마동철의 공격은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거대한 주먹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공포스러울 정도로 크게 울렸다. 심지어 그는 하수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거나 발로 차는 등 비겁하고 잔인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하수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느라 온몸에 땀이 비오듯 흘렀다. 몇 차례는 그의 육중한 몸에 부딪혀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기도 했다. 팔과 다리에는 이미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지켜보는 장교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이것은 더 이상 시범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당장 중지시켜. 헌병 어딨어? 훈련을 총괄하던 장군이 노발대발 소리쳤지만 폭주하는 마동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하수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끼는 듯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수연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호흡은 턱 밑까지 차올랐다. 체력의 한계가 느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향한 편견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후배 여군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통으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바로 그때였다. 마동철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하수연을 곰처럼 껴안아 부러뜨릴 기세로 크게 팔을 벌리며 달려들었다. 그의 가슴팍 명치 부분이 활짝 열리는 것을 하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을 집중하여 그의 명치에 정확하게 손바닥을 찔러 넣었다. 일격!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여졌고 입에서는 컥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하수연의 공격은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호흡을 끊고 횡격막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마동철은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하수연은 그가 반격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지는 그의 등 뒤로 그림자처럼 돌아가 그의 목을 팔로 감아챘다. 그리고는 다리로 그의 하반신을 고정시킨 후
온몸을 이용해 목을 졸랐다. 초크 슬리퍼 초크 슬리퍼. 한 번 걸리면 제 아무리 힘이 센 장사라도 30초 안에 의식을 잃게 되는 궁극의 제압 기술이었다. 마동철은 숨을 쉬지 못하고 버둥거렸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눈은 흰자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수연의 팔을 풀어보려 했지만 하수연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결국 그는 거대한 몸을 축 늘어뜨리며 의식을 잃었다. 하수연은 그가 완전히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그의 몸을 매트 위에 눕혔다. 훈련장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넋을 잃고 의식을 잃은 거구의 마동철과 그 옆에서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하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가냘픈 여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마동철 대령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마 대령님이 숨을 안 쉬어. 의무병들이 다급하게 들것을 들고 달려와 그의 상태를 살폈고 몇몇 장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훈련을 총괄하던 삼성 장군, 군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예상치 못한 최악의 불상사가, 그것도 육해공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벌어진 것이다. 당장 훈련 중지. 헌병대는 뭐하고 있나? 관련자들 모두 연행해. 오태석은 매트 한쪽 구석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마동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보다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과 마동철 두 명의 육군 현역 대령이, 그것도 합동훈련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명의 여군 소령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굴욕을 넘어 육군의 명예에 먹칠을 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었다. 하수연은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골랐다. 마동철과의 사투는 그녀에게도 상당한 체력적, 정신적 소모를 안겨주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 지을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때였다. 장교들 사이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육군 대령 윤지훈. 그는 오태석이나 마동철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항상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며 날카로운 눈빛과 지적인 외모, 그리고 뛰어난 전술 능력과 리더십으로 동료 장교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번 합동훈련의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도 했다. 그는 쓰러진 마동철을 한번 쳐다본 후 하수연의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의 눈빛에는 이전에 장교들에게서 보였던 오만함이나 경멸 대신 진지한 탐색과 약간의 경외심 그리고 차가운 이성이 담겨 있었다. 하수연 소령. 당신의 실력 정말 대단하군. 솔직히 말해 상상 이상이야. 윤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지. 이건 단순한 시범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군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였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두 명의 대령을, 그것도 불미스러운 방식으로 제압했네. 이 상황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나를 상대해야겠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폭주한 것은 오태석과 마동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상황을 군의 공식적인 절차 안에서 마무리 지을 사람이 필요했다. 하수연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윤지훈과의 대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기다리고 있었다. 오태석과 마동철은 그저 오만함과 편견에 사로잡힌 짐승에 불과했지만 윤지우는 달랐다. 그는 진정한 군인이었고 존중할 만한 상대였다. 그를 꺾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싸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터였다. 알겠습니다. 대령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수연의 대답에 윤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겉옷을 벗어 부관에게 건네고 가볍게 몸을 풀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전과 훈련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고수의 움직임이었다. 하수연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다. 그리고 직감했다. 이번 싸움은 힘이나 기술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과거의 경험과 숨겨왔던 모든 능력을 남김없이 쏟아부어야만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두 사람이 매트 위에서 서로를 마주보았다. 이전의 싸움과는 전혀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훈련장을 짓눌렀다. 그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적인 대결이 아니었다. 군인 대 군인으로서 서로의 모든 것을 걸고 벌이는 진검승부였다. 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하수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명료했다. 윤지훈 대령님, 대결에 앞서 한 가지 밝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윤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군단장을 비롯한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로 쏠렸다. 저는 지난 5년간 행정보직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쓰러진 오태석과 실려나가는 마동철을 차갑게 훑어본 뒤 다시 윤지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이전 8년 동안 저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제707특 수임무단에서 대테러 교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같은 분들을 수십 번도 더 상대해왔습니다. 하수연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포천 승진 훈련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제707특 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백호부대, 그곳의 교관 출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장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무릎을 꿇고 있던 오태석은 허탈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 마동철의 야수 같은 공격에도 살아남아 카운터를 날린 치명적인 기술. 모든 것이 설명되는 순간이었다. 윤지훈 대령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오히려 전의를 불태웠다. 그랬군. 어쩐지 보통 실력이 아니다 싶었어. 그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다. 좋아. 그렇다면 더더욱 물러설 수 없지. 대한민국 최정예 교관의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구경해 보도록 하지. 이제 모든 패는 공개되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이유도 없었다. 진정한 강자를 가리는 마지막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포천의 먼지 바람이 순간 멎었다. 수백 명의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과 비명,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매트 위에 선 두 사람의 존재감만이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707특 수임무단 대테러 교관. 그 이름이 가진 무게는 단순한 보직 그 이상이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이 가질 수 있는 최강의 전투 기술과 실전 경험을 응축한 상징이었다. 오태석과 마동철은 그 상징을 얕보고 덤벼들다 처참하게 부서졌다. 하지만 윤지훈 대령은 달랐다. 그의 눈은 놀라움에서 이내 차가운 분석으로 바뀌었다. 그는 오태석처럼 분노하지도 마동철처럼 이성을 잃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진짜 군인의 투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랬군. 707.
윤지훈이 나지막이 은조렸다. 좋아. 그렇다면 더더욱 육군 대령으로서 물러설 수 없지. 그는 손가락 관절을 풀며 자세를 낮췄다. 당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오, 하소령. 나 역시 나의 모든 것을 걸겠소. 이것은 명예를 건 마지막 결투였다.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먼저 움직인 것은 윤지훈이었다. 그는 707 교관을 상대로 어설픈 탐색전 따위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교범에 나오는 가장 정석적이면서도 치명적인 육군 특공 무술의 연계기를 시도했다. 빠른 앞차기로 하수연의 중심을 흔들고 이어지는 돌려차기로 측면을 노렸다. 그의 동작은 크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다음 공격을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하수연은 그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물이 바위를 감싸고 흐르듯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그의 발차기를 흘려보냈다. 윤지훈의 군화가 그녀의 전투복을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지나갔다. 몇 차례의 공방이 이어졌다. 윤지훈의 공격은 맹렬한 파도와 같았다. 그는 육군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격투 기술, 즉 특공무술과 합기도, 유도의 장점만을 모아 자신만의 스타일로 완성시킨 실력자였다. 그의 공격은 쉴 틈 없이 하수연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하수연은 그 파도 속의 고요한 바위섬 같았다. 그녀는 윤지훈의 모든 공격을 받아내며 그의 패턴을 읽었다. 707에서 그녀가 가르쳤던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이었다. 크라브 마가, 시스테마, 칼리 아르니스 등 전 세계의 가장 실전적인 무술들을 집대성하여 오직 상대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살인 기술이었다. 윤지훈의 공격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찰나. 이번에는 하수연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순식간에 윤지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윤지훈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밀어내고 거리를 벌리려 했다. 하지만 하수연의 왼손이 이미 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을 낚아챘고 오른손은 그의 목덜미를 휘감았다. 클린치 상태. 힘과 체중에서 월등한 윤지훈에게 유리한 상황처럼 보였다. 그가 힘으로 하수연을 찍어 누르려 상체에 힘을 주는 순간 하수연은 그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윤지훈의 팔꿈치 관절을 자신의 어깨로 받쳤다. 이건 윤지훈이 기술의 정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의 몸은 하수연의 어깨를 축으로 공중에서 거대하게 회전했다. 707에서 사용하는 변형된 안바 AR/MBAR 기술이자 유도의 팔가로 누워 꺾기가 스탠딩 상태에서 시전된 것이다. 쿵. 윤지훈 대령의 몸이 오태석이나 마동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깔끔하고 정확하게 매트 위로 내다 꽂혔다. 하지만 하수연의 기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윤지훈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그의 몸 위로 옮겨 타며 쓰러진 그의 팔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녀의 두 다리가 그의 목과 어깨를 압박했고 두 팔은 그의 팔꿈치를 부러뜨릴 듯이 꺾고 있었다. 완벽한 제압. 윤지훈은 꼼짝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고 팔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빠져나가려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하수연의 제압은 마치 강철로 만든 거대한 덫처럼 완벽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졌다. 힘으로도 기술로도 전술로도 완벽하게 패배했다. 결국 윤지훈 대령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항복. 힘겹게 내뱉은 한마디. 그 순간 하수연은 조용히 그를 놓아주었다. 윤지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매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함이나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강자를 만난 자의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는 군인의 품격이 서려 있었다.
이로써 모든 싸움이 끝났다. 해군 중령부터 시작해 공군 소령, 그리고 육군에서 내로라 하는 3명의 대령까지. 하수연 소령은 그들 모두를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만으로 완벽하게 제압했다. 포천 승진 훈련장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경악이나 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한 자들의 숭고한 침묵이었다. 먼지와 땀 그리고 입술에서 흐른 피로 범벅이 된 하수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는 윤지훈 대령을 향해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윤지훈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일어섰다. 그는 하수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군말 없이 허리를 굽혀 깍듯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하소령. 아니 교관님. 잘 배웠습니다. 그것은 계급을 초월한 한 명의 군인이 다른 한 명의 진정한 군인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 그 순간이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하수연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자를 향한 찬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여자라는 편견, 계급이라는 차별, 그 거대한 벽을 오직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깨부순 한 인간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해군도 공군도 그리고 그녀에게 패배했던 육군 장교들까지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승리를 축하했다. 하수연은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20년 넘게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서러움과 분노가 뜨거운 눈물과 함께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때 훈련을 총괄하던 군단장이 굳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이크를 건네며 단상 위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하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이크를 잡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들을 하나하나 마주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훈련장 전체가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저는 다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헌병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오태석과 마동철의 초라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의 색깔이나 어깨에 달린 계급장, 그리고 성별 따위가 우리 군인의 본질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그녀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졌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뜨거운 충성심과 그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강인한 실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포천의 하늘 아래 훈련장 전체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특히 오태석 대령은 헌병대의 손에 이끌려가면서도 그 자리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편견이 자신의 20년 군 생활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수연의 연설이 끝나자 아까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박수와 함성이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그날 이후 육군 소령 하수연은 대한민국군 전체의 전설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한 하소령이나 존재감 없는 여군이 아니었다. 그녀는 707의 백호이자 포천의 전설로 불리게 되었다. 그날 포천 승진 훈련장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가장 불편하고 낡은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다. 하수연 소령의 압도적인 실력과 그녀가 밝힌 707 교관이라는 과거 경력,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당당한 연설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변화를 갈망하던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 그녀는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다.
반면 하수연에게 연달아 패배하고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까지 일으킨 오태석 대령과 마동철 대령은 한순간에 군의 수치가 되었다. 사건의 파장은 즉각 국방부 상층부까지 보고되었다. 처음에는 일선 부대에서 일어난 단순한 불상사로 치부하려던 움직임도 있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육해공군 엘리트 장교들이 그 현장을 모두 목격했고 심지어 몇몇은 휴대전화로 그 광경을 몰래 녹화하기까지 했다. 사건의 전말과 하수연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707특임단 최정예 교관 출신의 뛰어난 인재가 일선 부대에서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행정보직을 전전하며 썩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공식적인 합동훈련장에서 대령들이 소령 계급의 여군에게 성차별적 폭언과 집단적인 폭력까지 행사하려 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군의 낡은 인사 시스템과 썩어빠진 성차별적 문화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임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결국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후속 조치가 발표되었다. 오태석 대령과 마동철 대령은 즉각 보직 해임되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마동철은 군형법상 상관 폭행 미수 및 군기 문란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사실상 끝장이 났다. 그리고 하수연 소령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다. 군단장실. 며칠 후 하수연은 말끔하게 달인 정복 차림으로 군단장의 앞에 섰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 옅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군단장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소령. 그날 일은 군의 선배로서 내가 대신 사과하지. 아닙니다. 군단장님. 이번 일로 국방부에서 시끄러워. 자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아주 골치가 아픈 모양이야. 군단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707 교관 출신을 행정실에 처박아둔 놈들이 누군지 색출하느라 날리고 한편으로는 자네가 군의 위계를 무너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놈들도 있어. 하수연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지. 군단장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국방부 직속으로 전투력 혁신 본부가 신설된다. 전군의 낡은 훈련 체계를 갈아엎고 자네가 가진 그 707의 실전 기술을 전군에 보급하는 것이 목표야. 그가 서류를 하수연에게 내밀었다. 자네를 그 본부의 초대 특별 전투기술 교관으로 임명하네. 계급은 소령이지만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장군을 포함한 그 누구도 자네의 지위를 받게 될 걸세. 그것은 파격적인 인사였다. 사실상의 전군 전투교관으로 임명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수연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기꺼이 그 임무를 수락했다. 다만 군단장이 덧붙였다. 자네가 처음으로 교육해야 할 부대가 바로 여기 우리 군단 예하 부대 장교들이다. 특히 윤지훈 대령이 그 교육 프로그램의 책임 장교를 맡아 자네를 보좌할 걸세. 하수연의 눈이 빛났다. 며칠 뒤 포천의 실내 훈련장. 수십 명의 육군 영관급 장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 앞에는 그날의 전투복이 아닌 단정한 훈련 교관 복장의 하수연 소령이 서 있었다. 그리고 장교들의 가장 앞줄, 그날의 패배자였던 윤지훈 대령이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겸손한 표정으로 그녀의 첫 번째 훈련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수연의 새로운 군 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군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포천에 지독했던 폭염은 쓰러졌다. 그 자리에 맑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승진 훈련장이 내려다 보이는 실내 종합훈련장. 그곳의 공기는 그날의 연병장만큼이나 무겁고 팽팽했다. 수십 명의 육군 영관급 장교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의 전설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료이거나 후배,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여군 소령이 이제 감히 눈도 마주치기 힘든 권위를 지닌 특별 교관이 되어 그들 앞에 섰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경외감,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아직 채 가시지 않은 의구심과 패배감. 하수연 소령은 단상 위가 아닌 그들과 같은 높이의 훈련장 바닥에 섰다. 땀에 절었던 그날의 전투복이 아닌 간결하고 단정한 흑복의 교관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입술에 남았던 상처는 이제 옅은 흉터로 자리 잡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훈련장 전체를 압도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의 계급장을 잠시 떼어놓길 바란다. 장교들이 작게 술렁였다. 나는 여러분의 상관이나 부하가 아니다. 나는 교관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훈련생이다. 그녀의 시선이 가장 앞줄에 선 윤지훈 대령에게 머물렀다. 그는 그 누구보다 꼿꼿한 자세로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여러분은 군에서 20년 혹은 30년 가까이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아왔다. 여러분이 배운 특공 무술, 합기도, 유도. 모두 훌륭한 무술이다. 하수연이 천천히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무술이다. 상대와 예의를 갖추고 규칙 안에서 승패를 겨루는 대련에 가깝다. 그녀가 멈춰섰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707 교관 시절의 그것으로 변했다. 얼음장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내가 가르칠 것은 전투다. 생존이다. 규칙은 없다. 반칙도 없다. 오직 적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오늘부터 전부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가장 체격이 좋은 장교 한 명을 지목했다. 앞으로. 장교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섰다. 나를 그날의 마동철 대령이라 생각하고 전력으로 공격하라.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다. 하지만 명령이다. 장교는 이을 악물고 기압과 함께 정권 지르기를 날렸다. 교범에 나오는 완벽한 자세였다. 하지만 하수연은 그 주먹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한 걸음 파고들며 손날로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악! 장교의 팔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며 힘을 잃었다. 하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목덜미를 낚아채 끌어당기며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장교는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그대로 고꾸라졌다. 단 1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장교들은 숨을 삼켰다. 그날 연병장에서 본 것과는 또 달랐다. 이것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파괴하는 기술이었다. 이것이 707이 가르치는 근접 전투의 기본이다. 하수연이 쓰러진 장교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우리는 상대의 힘을 이용하지 않는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한다. 관절, 신경, 급소.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고 신속하게 무너지는 지점들이다. 지금부터 이것을 배운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다. 장교들은 그들의 자존심과 함께 낡은 습관을 버려야 했다. 화려한 발차기, 큰 동작의 유도 기술은 모두 금지되었다. 대신 그들은 손가락을 꺾는 법, 눈을 찌르는 법, 팔꿈치로 턱을 가격하는 법, 그리고 상대가 칼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배웠다. 훈련장은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기합 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 중 가장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한 것은 윤지훈 대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는 교관인 하수연 소령에게 스스럼 없이 질문했고 가장 먼저 땀을 흘렸으며 가장 늦게까지 남아 기술을 연마했다.
어느 날 저녁 훈련이 모두 끝난 텅 빈 훈련장. 윤지훈이 홀로 남아 샌드백을 치고 있는 하수연에게 다가갔다. 교관님. 하수연이 샌드백 치는 것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한 가지만 묻고 싶었소. 윤지훈은 땀으로 젖은 얼굴로 진지하게 물었다. 그날, 나와의 대결에서 마지막에 나를 제압했을 때 분명히 내 팔을 부러뜨릴 수 있었는데 왜 멈춘 거지? 그것은 그가 패배한 이후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이었다. 하수연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오태석 대령과 마동철 대령은 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를 군인이나 동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은 존재였죠. 적은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녀가 윤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윤 대령님은 달랐습니다. 대령님은 상대였습니다. 비록 나를 얕보았을지는 몰라도 군인 대 군인으로서 정당하게 승부하려 했습니다. 상대를 파괴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윤지훈은 그녀의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그녀의 통찰력 앞에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기술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것이었다. 그는 하수연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소. 하소령. 아니, 하교관. 당신이 나의 오만함을 깨우쳐 주었소. 그리고 군을 살렸소. 몇 달 후, 국방부에서는 오태석과 마동철 대령에 대한 징계 결과가 최종 발표되었다. 두 사람 모두 불명예 전역. 사실상의 파면이었고 그들의 군인 연금마저 박탈당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 역사상 성차별과 편견이 불러온 가장 어리석은 말로의 상징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하수연 소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특별 진급했다. 그녀가 이끄는 전투력 혁신 본부의 훈련 프로그램은 전군으로 확대되었다. 하수연은 포천의 육군 부대를 시작으로 진해의 해군 기지, 강릉의 공군 비행단까지 전국을 누볐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낡은 관습이 무너졌고 실전적인 전투 기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장병들은 여자 교관이 아닌 가장 강한 교관에게 배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1년 뒤, 다시 찾아온 포천 승진 훈련장. 그날의 악몽 같던 합동훈련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합동훈련이 펼쳐지고 있었다.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까지 모두가 하수연 중령이 만든 근접 전투수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여군과 남군의 구분은 무의미했다. 모두가 똑같은 훈련을 받고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다. 훈련 지휘 통제실. 하수연은 더 이상 먼지나는 매트 위가 아닌 가장 높은 곳에서 전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부지휘관이 된 윤지훈 대령이 함께였다. 모든 부대 목표 지점 확보 완료. 훈련 상황 종료. 훈련 종료가 선포되자 훈련장에 있던 모든 장병들이 통제실을 향해 일제히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계급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리더십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하수연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저 멀리 포천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20년 전 군복을 입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녀가 깨부순 것은 단순히 몇 명의 오만한 장교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짓누르던 낡고 견고한 편견의 벽 그 자체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그리고 그녀가 이끌고 나갈 대한민국 군의 새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보였다.